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공 설명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소아과학교실 임병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그 소아과학교실 소개를 드리는 순서는 저희 교실에서 준비한 간단한 짧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저희 교실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실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국립대 병원입니다. 이곳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곳의 전공의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전문의가 되기 전 거치는 4년의 수련의 기간 중 병동에서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전공의 1년차입니다. 안녕, 나오나 잘 잤어? 네. 곧 교수님과 회진이 있는데요. 회진 전 병동을 돌며 아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회진 준비를 합니다. 이거요. 와, 이거 너가 그린 거야? 고마워. 일이 많아서 고되고 힘든데 이런 거 한번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저는 아이들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소아과에 왔거든요. 앞으로 계속 아이들 보면서 밝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이곳은 작은 생명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곳. 2년차 전공의가 담당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애기 왔어요! 이곳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지라 더욱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는 아기들의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엠브백잉 바로 해주세요. 애기 늘어지네요. 아기가 많이 작게 태어나기도 했고 출생 직후에는 호흡도 그렇고 많이 불안정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중환자실 오고 나서는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기가 안정을 찾아서 참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위중한 환자들도 많고 급박한 순간들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던 아이들이 중환자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보람이 많이 돼요. 서울대병원 소아의국은 1년차와 9년차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같이 케어하는 시스템, 백큐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팀 안에서 함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책임도 함께합니다. 소아과에서는 술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천성 심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의 소아 연령대에서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술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 2년차 때는 검사 결과를 단순히 확인만 하는데 9년차 되면은 검사나 시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백듀티라는 역할을 할 때 좀 책임감이랑 부담감도 생기긴 하는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는 해가지고 재밌어요. 4년차가 되면 한 달 동안 해외 의료기관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 실습을 하는 등 4년차 모든 전공의가 선택 실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1년차 때는 아무래도 병동에 계속 있고 밤도 자주 새고 그랬는데 아이들 보면서 많이 웃고 힘도 얻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게 될 4년간의 수련이 만만치는 않지만 끝나고 나면 확실히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소아과 의사를 위하여 화이팅! 언제부터 그랬어요? 4년차 전공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외래 진료실의 모습입니다. 교수님 옆에서 외래 진료를 보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래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소아청소년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한다는 게 다른 과와는 차별화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서울대병원에서는 많이 아픈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픈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게 더욱 큰 보람이고요. 이 보람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면서 건강한 평생을 책임지는 그런 진료과입니다. 이런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단순히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치료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따뜻한 분위기에서 수련받으면서 여러분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아청소년과를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 출산율 감소와 같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바로 그 열정과 노력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라는 사실입니다. 중증 희귀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소아청소년과의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선배들과 미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그 비전을 함께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로 보내는 4년의 시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하루를 보내며 꿈꾸던 의사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소아과학 교실에 입국하게 되시면은 수련 기간 동안에 지내고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선후배, 전임의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의국 생활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저희 소아과학 교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소아과학 교실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은 왼쪽에서 보이는 흑백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칼라 사진을 역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근대 소아과학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의전과 경성제대하고 연결이 되지만 실제 이제 저희 그 1985년도에 어린이 병원이 새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현재와 같은 그런 다양한 분과라든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최근 30년, 35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의전에서 1910년도에 그 진료를 하던 모습이 되겠고요. 2000년대에 이제 그 컴퓨터를 앞에 두고 회진을 하는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교수진이 본원 43명, 분당 14명, 보람에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상 강사는 본원 25명, 분당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는 1년차에서 4년차를 통틀어서 61명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본원과 분당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 이외에 국립암센터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병원이 수련 기간 동안에는 파견병원으로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분과는 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총 12개의 분과로 되어 있어서 각 분과에서 전문 분과화되어 있고 전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는 외과 분과에서도 외과 진료과에서도 각각 소아 분과가 있어서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희 소아청소년과 안에 진료과와 같이 협진을 하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유행 상황 때문에 저희 의국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입퇴국식 사진입니다. 제한적으로나마 저희 그 강당에서 이제 이렇게 입퇴국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의국 교실 교수님들과 전임의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태가 빨리 호전이 돼서 좀 더 많은 저희 의국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사진도 찍고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어떤 학문이냐? 당연히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어린 신생아에서부터 성인과 어떤 체형과 체형이 거의 성인에 비슷해지는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시기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고 단순히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런 격언 비슷한 내용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똑같은 인물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당연히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소아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묘사를 한 그림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반대편의 사진은 크기는 작지만 얼굴과 몸통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지방의 분포 상태 등을 보면은 어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림으로서 나타내고자 대비하고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이 소아청소년과에서 다루는 분야가 신생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growth와 development가 되겠고요. growth는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고 development는 기능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growth와 development의 이제 그 근간에 있는 게 structure와 function, 구조와 어떤 기능적인 그런 변화가 되겠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 크기도 물론 부피 성장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기능의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각 시기별로 어떤 피지올로지가 다르고 그 시기별 피지올로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발생하는 패솔로지도 당연히 다양하게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하는 이 캔서라든지 고혈압, 당뇨, 천식, 뇌전증, 뇌졸중, 부정맥 등등 성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그대로 소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질환의 어떤 프레벌런스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예후에 있어서는 성인과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우측 컬럼에서 보실 수 있는 프리텀 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텀 환자를 치료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제가 밑에 약자로 써놓긴 했지만 RDS라고 하는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C라고 하는 Necrotizing Enterocolitis, PVL이라고 하는 Periventricular Leukomalacea, 이런 그 질환 터미놀로지는 성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 특정한 프리텀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제니탈 아노말리, 역시 이제 성인에서는 볼 수 없는 진료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인본 에러 오브 메타볼리즘이나 레어한 지네틱 디지즈 같은 것들도 소아 청소년과 진료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질환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한 시기에 성인과 유사한, 성인 질환과 유사한 그런 질환들도 보고 소아의 어떤 고유한 그런 질환들도 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그런 경험과 그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오네이탈 메디슨, 신생아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아과학에서 아주 그 특징적인 독창적인 분야가 되겠고요. 슬라이드에 조금 작게 잘 표시가 되진 않는데 주수가 이제 내려갈수록 출생 체중이 이제 500g, 500에서 700g, 굉장히 극소 체중, 저체중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조산 아이들을 건강하게 살리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생아 네오네이탈 메디슨이 되겠고요. 우리 병원의 그 생존율을 보면은 이 세계의 유수 센터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환자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인터벤션을 이용한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심장 분야와 소화기 분야, 내시경을 활용하는 소화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심장 분야에서 이전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던 질환들을 트랜스캐서터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이런 인터벤션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저희 그 소아과 김기범 교수님은 국내 회사와 이런 인공 판막을 개발을 하고 실제 임상 시험을 하고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고 또 외국 그 유수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관련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뜨고 있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어떤 치료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에 보시는 척수성 근 위축증의 그 유전자 치료가 최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환자들한테 유전자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90년대, 2000년대를 걸쳐서 그 진세라피의 개념이 실제 부족한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적인 그런 내용에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최근엔 드디어 한 질환, 두 질환씩 그 임상 적용이 되고 승인이 돼서 실제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질환이 되겠고요. 추후에도 계속 이런 질환의 리스트가 확장이 될 거고, 이런 진 세라피에 대해서는 이 소아의 그 유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혈액 종양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치료 기술이 되겠는데요. CAR-T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환자의 T셀을 밖으로 꺼내서 종양을 공격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T셀에 붙여주고 다시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 내용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체외에서 안티바디를 붙이고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런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도 거의 임상 도입 단계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난치성 그 혈액암 환자라든지 종양 치료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소아과 분야에서 또 유망한 분야는 지노믹스와 레어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유전학, 유전체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그 유전 원인들이 규명이 되고 있고, 유전 원인을 아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첨단 치료와 연결이 되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어 디지즈, 지노믹스가 연결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기회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정밀의료, 그 다음에 바이오인포메틱스, 유전체학에서 나오는 그런 유전체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런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이런 분야가 접목될 수 있는 아주 그 유망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소아청소년과 교실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런 희귀질환에 관련된 연구와 정책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에도 앞으로도 이 관련 연구와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코비드-19 관련해서는 저희 그 감염 분과의 최은하 교수님이 예방접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매스컴이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를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보라매 병원에서는 소아 코비드-19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리 소아과학 학문의 특징이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소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회나 이런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표준 성장 도표라든지 영유아 시기에 발달을 포함한 건강검진 사업 그 일정과 내용을 연구를 한다든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이 소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그런 연구에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그 저희 소아과학 교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저희 소아과학 교실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 그 유망한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소아과학 교실을 선택해서 전공의를 하고 소아과 의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고민과 의문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안 좋은 내용들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감소하고 신생아 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그 메이저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최근에는 전공의 지원율이 부진한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뭐 이대로만 가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수련 기간이라든지 기간 단축이라든지 소아청소년과의 수가 이런 정책적인 그런 보완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사실 이런 어떤 그 위기라면 위기,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우리 소아과학 교실이 지향하는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아과학 교실을 선택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소아과학 교실에서 수련을 받고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는 그런 길은 한편으로는 소아과 의사라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해내는 교육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도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앞에 피디아트릭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디올로지스트, 심장을 진료를 보고 연구하는 심장 진료 의사면서도 소아에 더 스페셜라이즈된 페디아트릭 카디올로지스트, 그러니까 피디아트릭 뉴럴로지스트, 피디아트릭 온콜로지스트를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아 환자를 진료를 하는 클리니션뿐만 아니라 이 소아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아과 의사를 교육하고 배출해내는 그런 프로페서, 티처, 멘터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우리 의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진로가 결정된 내용들을 보면은 약 한 60% 정도가 대학병원, 특히 본원을 포함한 수도권의 유수한 빅4 병원, 지방 국립대 병원에 이런 그 교육자의 위치에 서 계시는 그런 의국원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제너럴리스트와 클리니션뿐만 아니라 분과의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소아과 의사를 가르칠 수 있는,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페서,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저희는 중요한 역할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짧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건강한 소아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그런 폴리시 메이커로의 역할도 학회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할도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어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그 수련 관련된 동영상과 저희 소아과학 교실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아과학 교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